자, 이제 에센셜 우리 이제 93번인데요. 이번 편부터 이제 마지막 편인 114편까지는 우리가 이제 제3보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안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단 모집인 중에 생명보험만 판매하시는 분들은 제3보험 전까지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3보험을까지도 판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제3보험의 구분, 종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옳은 곳은 고르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제3보험 같은 경우는 실손과 정액보상이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제3보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3보험을 설명을 해보면 제3보험은 약간 우리가 그 생명보험, 그 다음에 손해보험을 합해 놓은 것 같다. 이 두 가지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정액으로 보상을 하고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손으로 보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상법 개정 시 제3보험이 법체계에 편입된 것은 우리가 상법이 아니라 보험업법에 처음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참고로 알아둘 부분은 제3보험은 상법에는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3보험에 대해서 상법에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제3보험에는 질병보험, 연금보험, 간병보험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3보험은 우리가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저는 상질간, 상해, 질병, 간병, 상질간. 그래서 연금보험은 생명보험 상품이죠. 제3보험만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 보험협회에 모두 등록을 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생명보험에 가입하신 분 아니면은 제3보험만을 독립적으로 하는 판매회사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양 모든 협회에 가입할 필요는 없고요.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등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제3보험 상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제3보험은 질병을 진단받거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장하는 질병보험과 또 우연하게 외래 사건으로 발생하는 상해보험 등이 있어요. 여기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요양이나 이런 것들까지 보장해주는 간병보험까지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보험업법 개정 시 최초로 제3보험이 법제계에 편입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업법 개정이 이제 2003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이건 좀 가혹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도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보험업법 개정 시에 최초로 우리 제3보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법체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법 아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더 좋겠다. 질병보험은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치료. 자, 질병보험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병이 신체에 내재되어 있는 거고 상해보험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보험이 아니라 이거는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이고요.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제3보험에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죠.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상해보험은 연령에 관계없고 우리가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질병은 연령에 연관성이 있는데요. 질병보험에서는 우리가 일부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해보험에서는 우리 연령에 관련 없다. 근데 3보험이라고 하는 거니까 상해 질병을 다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94번 되겠습니다. 우리 제3보험 관련 법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보험은 어디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보험업법하고 관련돼 있고 상법에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맞는 거니까요. 제3보험은 보험업법에 정의되어 있는 거 맞고요. 상법상의 간병보험이 정의되어 있고요. 지금 맞는 거 고르는 거니까요. 지금 제가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제3보험은 보험업법에 정의되어 있어요. 근데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상법상 간병보험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상법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게 간병보험입니다. 제3보험 자체도 우리가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제3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해나 질병에 대해서는 상법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간병보험에 대해서는 정의되어 있지 않고요. 상법상 제3보험이라고 하는 용어는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 상법에는 질병보험 관련 규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에 이 관련 규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은 뭐라고요? 네, 간병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질병보험에 대한 규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질병보험은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뭐에 적용을 받는다?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이 대표적으로 질병 보장을 해주는 보장성 보험이 건강보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험업법상 보험업은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 아까 보험업법에는 뭐가 정의가 되어 있다고요? 재산보험업까지도 같이 정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재산보험업의 모든 보험 종목에 대해 허가를 받은 경우 생명보험에 대한 종목을 판매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반대예요. 생명보험의 모든 보험 종목에 대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재산보험의 모든 보험 종목을 판매할 수 있다. 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바뀌어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95번 에센셜입니다. 이제 재산보험 모집 자격도 마찬가지로 보험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설계사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계사 등록 요건은 우리 앞에서도 다뤘던 지문 중에 그 관련 업무에 3년 이내에 1년 이상 근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는데 3년 이내여야 되고요.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은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1년 이내에 시험 합격을 하셔야 돼요. 1년 시험 합격한 지 1년 이내에 같이 등록을 하시면 되니까 합을 얼마니 하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1, 3, 1 하니까 5가 되겠습니다. 연금보험과 상해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모두 등록해야 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이니까 상해보험은 재산보험이니까 같이 판매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디다가 등록하면 돼요? 생명보험협회에만 등록하면 되죠. 재산보험만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경우는 생명보험협회와 우리 손해보험협회 모두 등록해야 된다. 자, 여기 아까 조금 전에 1번에 설명한 것 중에 그 연금보험은 대표적인 생명보험이면 손해보험에서도 이제 우리가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등록하면 된다. 하여튼 모두 등록하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 되겠고요. 재산보험만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는 생명보험협회 모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보험만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는 한 군데 협회에다가 재산보험 한 군데만 우리가 등록을 하면 된다. 생명보험에 대한 모집 자격을 획득하면 재산보험 모집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 설계사 시험을 봤는데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 모집 설계사가 됐어요. 재산보험을 팔기 위해서는 또 재산보험 설계사 시험만 따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집 자격이 주어진다가 아니라 생명보험에 대한 모집 자격을 획득하면 재산보험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별도로 여러분들이 재산보험 자격시험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재산보험 상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재산보험이나 설계사 다 어디예요? 예. 금융위원회 위탁을 받은 협회에다 등록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보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96번째 에센셜입니다. 틀린 거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자, 손해보험은 재산보험의 질병사망 특약 부과 요건에 제한이 없다. 우리가 재산보험에 이제 손해보험이 재산보험에 들어서 사망 보장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저축성 보험이 아닌 질병사망 보장 특약을 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반드시 부과 요건이 있습니다. 개인별 2억 원 한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 기간이 80세까지여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부과 요건이 없다 아니라 부과 요건이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원칙적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용을 금지하고 있는 거. 우리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금지하는 것은 보험업법입니다. 보험업법에서 겸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재산보험에 대해서는 겸용을 허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허가하고 있는 겁니다. 보험업법에서는 생손보 겸용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 하지 않고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겸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보험회사가 재산보험을 판매할 수 있고 손해보험이 재산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겸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보험업법이 되겠습니다. 보험업법은 원칙적으로 재산보험에 대해서 겸용을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보험업법에서 재산보험에 대한 겸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명보험 시험 보시고 또 재산보험 시험 보시는 겁니다. 상해와 질병에 의한 사망은 주계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재산보험에서 사망 보장은 모두 주계약이 아니라 특약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보장은 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요? 특약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보험의 보험 기간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 성격, 보장성 보험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장기 보험 상품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97번 에센셜입니다.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는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보험이나 생명보험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에 존재하는 어떤 그 손해액의 대상이에요.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 보험이 지금 시가로 100만 원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고가 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장해 주는 최고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자, 보험회사는 피보험 이익을 최고 한도로 보장해 주는 게 맞고요. 피보험 이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그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보장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존재 여부와 기속이 보험사고 후에 확정되는 게 아니라 보험사고 전에 확정되어야 되고요. 생명보험에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손해보험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명보험이나 재산보험에서는 필수적인 해당 사항이 없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가치가 100만 원인 자동차의 피보험 이익은 현재 가치를 그대로 얘기하는 게 피보험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되겠고요. 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 정액, 실손을 다 같이 하니까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가져서 정액, 실손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피보험 이익은 생명보험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손해보험에 적용되는 거고요. 피보험은 손해보험에 적용되는 건 맞지만 재산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되겠고요. 손해보험에서 판매되는 질병, 사망, 특약 아까 제가 몇 세까지요? 보험기간이 80세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보장하고 있다.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기간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지만 우리 제3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질병, 사망의 특약 인 경우에는 80세 개인별 2억 원 한도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3보험은 실손 보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손 플러스 정액 보상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98번 이제 에센셜입니다. 우리 제3보험의 설계 기준인데요. 제3보험을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뭐냐? 제3보험은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해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질병으로 사망을 했어요. 암이나 이런 걸로 사망을 했을 때는 사망 시에 우리가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고 대상자가 없어졌으니까 계약이 소멸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3보험은 기준 연령 요건에서 우리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이다. 무슨 말이냐면 제3보험은 뭘로 설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장성 보험으로만 설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으로 설계하면 안 된다. 요 내용이 지금 보장성 보험에 대한 정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러니까 보험금이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손 의료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관에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죠? 우리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고 소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관상 보장하지 않은 원인으로 사망 시에는 기납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였죠? 어린이 보험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제3보험에서는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그냥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3보험은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 보장성 보험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3보험 상품은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만 우리가 보장성 보험으로 개발을 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만기 환급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9번 에센셜 상해보험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내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상해로 인한 사망은, 자, 상해보험에서 상해로 인한 사망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뭘 보장해줍니까? 그죠? 사망도 당연히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이 되겠고요. 자, 상해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사망보장 같은 경우에 어떤 겁니까? 죽을 시기만 내가 불확정한 거죠. 그런데 상해사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게 다 불확정한 겁니다. 그죠? 발생 여부도 알 수 없는 거고 시기도 알 수 없고 원인도 알 수 없고 피해 정도도 알 수 없는 모두가 불확정인 그런 내용이 상해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상해보험은 주계약에서 질병사망을 부과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3보험에서 사망보장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특약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특약밖에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게 아니라 특약에서 사망을 보장해 준다. 상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다툼 여짐이 생명보험에 대해서 생명보험보다는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해 외부 조건이 맞냐 아니냐 뭐 시기가 맞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아까 불확정적인 게 많기 때문에
불확정적인 게 모든 게 다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 시기, 발생 시기만 불확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에 비해서 훨씬 더 다툼이 생길 여지가 크다. 예, 크지 않다가 틀린 지문이겠고요. 상해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므로 사망 그 자체는 확정되어 있으나 발생 시기만이 불확정적이다. 이런 건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생명보험의 사망보험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생명보험의 사망보험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0번째 우리 상해사고의 요건인데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한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건과 바르게 연결된 것은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급격성. 여기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급격성의 급박한 사고기는 맞지만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상해사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래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은 거, 외래성은 밖에서 일어나는 거고 예견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우연성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를 우리가 급격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신체 상해의 발생 원인이 외부적 요인 상태에서 발생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외래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해보험사고의 핵심적인 요건으로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견되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연성이라고 합니다. 우연성. 그러니까 상해사고의 요건은 우리가 외래성, 급격성, 우연성 요 세 가지인데요. 이게 동시에 발생을 해야 돼요. 이 요건이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상해사고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고가 동시에 발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게 아닌 용어들 뭐 지속성이라든지 뭐 이런 용어들은 다 틀린 지문이 되겠죠. 상해보험의 보험 지급을 위해서 상해사고 요건이 된 것은 요 세 가지 급격성, 우연성 이것은 동시에 세 개 다 충족을 해야 된다.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거지 하나만 충족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급격성이란 원인의 결과에 예견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우연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살행위, 자해행위, 자살로 인한 발생한 상해는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해쳤어요. 그러면 그거는 다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죠? 급격성도 아니고 우연성도 아니고 외래성도 아니기 때문에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해를 발생시키는 사고가 완만하여도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보상한다? 완만 연속은 우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죠? 완만한데 예측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연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 상해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1번째 우리 에센셜입니다. 상해보험의 보장 내용과 상해와 질병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상해와 질병의 관계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거. 자, 우리 이제 상해라고 하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상해 사고의 결과로 발생된 질병은 보장하나. 그죠? 상해 질병에 관한 얘기입니다. 상해 사고에서 상해 사고의 결과로 발생된 질병은 보장하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서 상해는 우리 상해 보험에서 보장에서 제외되고 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해사고의 결과로 발생된 질병은 보장을 해줘요. 왜냐하면 상해가 원인이 된 거기 때문에. 어디에서요? 상해보험에서. 근데 거꾸로 질병이 원인이 돼서 사고가 발생한 거니까 상해가 발생한 거는 상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질병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신체 상해 발생 원인은 자신의 자, 우리 신체 상해 발생 원인이 신체에 내재되어 있으면 이건 질병인 거죠.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상해 사고의 결과로 발생된 질병은 당연히 보상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상해 사고의 결과로 받은 상해니까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다. 상해보험에서 상해는 외관상 분명한 상처 자국을 남기는 것에 한정한다? 그렇지 않다. 더 넓은 개념으로 한다.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관상 보여지는 상처보다 더 큰 범위로 우리가 보장을 해준다. 상해보험은 상해로 인한 신체장애는 보장하지 않는, 당연히 상해보험인데 상해로 인한 신체장애는 보장을 하겠죠. 우리가 장애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질병으로 인한 신체 장애는 당연히 보장해주지 않지만 상해로 인한 신체 장애는 보장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02번째 상해보험의 가입 조건 및 상품 설계입니다. 상해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나열한 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은
일반적으로 1년이고요. 왜냐하면 외부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걸 장기간으로 하면 보험회사에 굉장히 불리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해사건은 상해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 질병보험, 암보험 같은 경우 1년으로 하면 안 되겠죠. 보장기간을 굉장히 길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1년, 10년 이상. 자, 상해가 1년, 질병이 10년 이상.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하는 위험률의 기준은 뭐냐? 우리 상해는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근로 조건, 직업 조건, 그런 외부 조건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직업 또는 직무하고 관련이 있고요. 일하는 내용하고 관련이 있고요.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가 당연히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가 적용되는 보험이 상해보험입니다. 우리 그래서 직종별로 5등급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5등급 3단계로 위험 등급을 직종의 위험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그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은 연령별 위험 등급 체계가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니죠. 연령별 등급 체계가 뭐 그렇게 말을 쓰진 않지만 연령별로 적용을 받는 것은 질병보험이 되겠고요. 위험한 직업을 가진 사람과 고연령자는 일반적으로 위험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좀 제한될 수 있겠죠. 상해보험에서. 근데 고연령자, 연령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고연령자에 대한 제한은 상해보험에서는 없습니다. 상해보험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하면 보험료도 높아지는 것은 상해보험이 아닌 질병보험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연령별로 상해 발생률 차이가 클 경우 단일률, 군단율, 연령별로 우리가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단일률, 군단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지 않은 경우, 적을 경우에 연령별 상해 발생률 차이가 적을 경우에 우리는 단일률이나 군단율, 그래서 우리가 단체보험 같은 게 단체 상해보험 같은 데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3번입니다. 직업 위험 이제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직업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직업별로 위험 등급이나 직무가 변경되는 그런 의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 중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우리 이 직업에 관한 거는 우리가 상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최초에 어디에 보장이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제3보험은 보험업법 계속 얘기하는데 이 상행위 그래서 직업의 직무 변경에 관해서는 어디에 적용을 받냐면은 상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변경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보험업법이 아니라 상법에서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계사에게 통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바뀐 내용을 설계사에게 통지하면 설계사가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물론 설계사가 보험회사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보험을 가입시켰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할 때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해야 된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상해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 직무에 따라서 직업을 5등급 3단계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3등급 5단계 이렇게 많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에가 큰 숫자 5등급 3단계로 나누고 있다. 보통 뭐 위험, 고위험 뭐 이렇게 그 상중하 이렇게 상단계로 주로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등급 3단계 위험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험한 직무로 변경된 경우에 납입해야 할 보험료와 보험 가입 금액은 변동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하게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보험료 올려가야 되고 보험 금액은 낮추게 하겠죠. 그래야 예를 들어서 위험에 대한 위험이 바뀐 거에 대한 그 다른 사람들하고 형평성이 맞게 되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험업법은 이 직무, 직업, 직무 변경에 대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규정하고 있다고요? 네,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직업,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게 알린 것, 보험 설계사에게 알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보험회사에 알린 경우에만 보험회사가 책임을 진다. 통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우리가 불이행한 경우 우리가 고지 의무나 통지, 지자 돌림이죠. 고지, 통지는 전부 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해지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